Time and tide wait for none. 시간과 조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오늘은 맛집 소개는 아니고요. 짜잔! 네, 저희를 전국 맛집으로 인도해줄 쏜사리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아시다시피 몇 년간 역병도 돌았고, 그보다는 저희가 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장시간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쏜사리 영입을 계기로다가 전국 맛집 돌아다니면서 영상 열심히 올려볼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자, 그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좀 설명충으로 가야 돼서 좀 배속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제 소나 330이라는 모델이고요. 유튜브에서 워낙 유명한 캠핑카라서 전문 리뷰어분들이 자세하게 리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리뷰를 한다기보다는 저도 영입을 위해서 영상을 찾아보면서 애매했던 부분이나 알 수 없었던 부분, 그리고 또 짧지만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실사용기 위주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차량은 기아 봉고3, 그 중에서도 워크스루 밴이라는 모델을 외형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뒤에 화물 쪽만 캠핑 공간으로 꾸민 그런 차량입니다. 베이스 차량이 순정이다 보니까 가장 큰 장점은 기아 자동차에서 설계한 안정성 그대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요. 연장이나 확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 높이 제한만 없다면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그래서 닉네임도 쏜사리로 붙여줬고요. 근데 이게 차량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면 굉장히 큰 줄 알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아반떼보다도 폭이 좁더라고요. 요즘 웬만한 중준형 차량도 다 1800이 넘는데 얘는 1800이 약간 안 돼요. 주차를 해보면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전장 총 길이는 요거는 당연히 좀 길긴 한데 요것도 근데 흔히들 타시는 픽업 트럭 정도?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짧습니다. 그리고 스타리아랑 거의 비슷한데 마침 스타리아가 옆에 있어서 제가 비교를 해봐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폭은 딱 봐도 스타리아가 훨씬 크죠. 전장은 스펙상으로 스타리아가 약간 짧긴 한데 각도상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가려질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 운전해보면 진짜 되게 편해요. 주차도 편하고.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 아웃트리거의 설치 여부. 요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 없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세미 캠핑카를 좀 운영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꿀렁이 심해가지고 제가 따로 아웃트리거를 장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건 어떤가 싶었는데 이 친구는 태생이 화물차라서 뒤에 스프링이 굉장히 단단하다고 합니다. 현대차인 현대 시티밴보다도 훨씬 단단해서 시티밴의 경우는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에는 하부 보강을 꼭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하부 보강도 필요 없을 정도로 스프링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타봐도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또 승차감은 떨어지겠죠. 근데 어차피 얘는 3인승이라서 운행 중에는 뒤에 탈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외부 수납함도 이제 비어있는 것만 보셨을 테니까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가늠하시라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형마트 같은데 실내 주차장 못 들어가니까 이제 야외 주차장이 되고 요걸로 짐을 날라야 되니까 하나 싣고 다닙니다. 요것도 부피가 꽤 큰데 충분히 들어가고요. 릴렉스 체어 2개 들어가 있고 더 작은 거 간이의자 그리고 테이블 있고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실립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가족들 요 캠핑카도 제대로 보여줄 겸 해서 캠핑장 예약해서 갔다 왔는데요. 요 상태 그대로 두고 여기다가 캠핑 의자 3개, 텐트 하나, 캠핑 테이블 하나 이렇게 넣는데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요거 예비 물통 하나 더 갖고 다니고요. 요거 이제 폴딩 박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쓰레기 모아서 여기다 넣고 집에 와서 비웁니다. 근데 정말 쓰레기가 한 2박 3일 갔다 오면 여기 꽉 차더라고요. 정말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구나 또 새삼 느낍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의 단 하나의 단점, 오수통이 너무 작다는 거. 얘가 청수가 120인데 오수는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을 쓰면서 3번은 비워줘야 된다는 건데 사실 40리터가 둘이서 1박 하기에는 적은 용량은 아닌데 이게 심리적으로 언제 넘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청수를 좀 줄이더라도 오수를 좀 늘리는 게 어떤가. 예를 들어 80-80으로 하면 오수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수 밸브 위치도 너무 불편한 게 이게 여기 발판이 있어서 위아래 손이 안 닿고 밸브를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오수 밸브를 조금 더 앞쪽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물론 물이 제일 잘 빠지게 위치를 잡으셨겠지만 이거는 조금 위치를 변경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또 어떤 영상에서는 실내에서 버튼식으로 이렇게 자동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오수통이 겨울에 잘 얼기 때문에 고장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뺐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캠핑카 이제 구입을 위해서 여러 업체들 문의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업체들이 다 된다 그래요. 돈만 주면 다 해준다 그러는데 리무진 캠핑카는 다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정상 귀찮아서가 아니라 안전도나 내구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자인. 화물차가 거기서 거기겠지만 그래도 외관 소개하는 중이니까 디자인을 좀 짚어보자면 우선 요 기아 로고. 저는 기아가 처음에 요거 발표했을 때 정말 기아가 로고에 저주가 내린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나 했는데 요게 또 전기차로 넘어가니까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요 로고 하나 달고 미래지향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확실히 이전 로고에 비해서는 훨씬 더 깔끔하고 날렵해 보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 기아 자동차의 시그니처 호랑이 코도 화물차에 맞게 잘 디자인된 것 같아요. 요 루프 라인도 비교할 게 시티밴 밖에 없으니까
시티밴은 약간 동글동글하고 얘는 그래도 좀 이렇게 날렵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가 시티밴은 좀 동글동글한 느낌이고 얘는 그래도 약간 더 날렵한 느낌이라서 저는 이게 훨씬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어닝 대부분 하얀색인데 이렇게 검정색으로 포인트 주신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캣 같은 것도 까만색으로 포인트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리무진 캠핑카의 철학을 보여주는 Time and Tide wait for none. 시간과 조류는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라고 번역기에 나오더라고요. 아주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외관은 말씀드렸듯이 차량이 순정이라서 말씀드릴 게 많진 않아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짜잔. 자, 운전석. 저는 사실 운전석도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 기아 자동차 간다고 전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있어도 대부분 생업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이라서 뭐 일하는 데 가서 구경하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라 그런지 연식마다 옵션이 다 다르더라고요. 최신 연식이라고 무조건 뭐 좋은 게 아니고 이게 가격에 맞추려고 넣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2년식 워크스루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워크스루밴은 따로 옵션을 넣을 수도 없어요. 그냥 단일 옵션, 아웃도어 패키지인가 그거 뒤에 창문 없애고 험로 탈출 있는 그 패키지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 들어간 거니까 풀옵션이라고 봐야죠. 우선 2002년식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큰 장점은 요거 안전장치가 많이 강화됐다는 거. 물론 저게 이제 예전에 화물차 졸음사고로 나라에서 의무화를 시켰죠. 그게 2002년식부터 적용돼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켜보면 차선 이탈 경보, 요거는 이제 개입까지 하는 건 아니고 경보만 예민하게 작동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방 추돌 방지, 요거는 개입까지 하는 건데 다행히도 뭐 그렇게 위험한 순간이 없었어서 작동 확인까지 못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확실치 않은데 조수석 에어백도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엔진 자체가 바뀌어서 연비가 많이 좋아지고 정숙성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비는 확실히 제가 타봐도 한 뭐 10km 정도는 무난히 나오는 것 같고, 정숙성은 그냥 화물차 치고 조용해졌다는 거지 뭐 승용차랑 비교할 건 아닙니다. 저 처음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이제는 적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은 옵션인데 여기 통풍 시트가 있습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서 이거 되게 선호하는 옵션이라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엉따랑 손따 당연히 있고요. 이렇게 2002년식에 많이 바뀌면서 가격이 한 300만 원 정도 차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뭐 올라도 뭐 안전장치나 이런 게 많이 늘었으니까 다 좋은데 다 해주면 현대 기아가 아니죠. 무려 블루투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옥스 단자까지도 없어요. 옵션으로 고를 수도 없어요. 기아가 현대했죠. 그래서 제가 한 20년 만에 카팩을 샀습니다. 그래도 요즘 다행히 카시트가 아니라 이렇게 시거잭에 꽂아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매립을 할까 하다가 뭐 가격도 만만치 않고 제가 핸드폰도 바꿀 때가 돼서 생각해보면은 요즘 차 타면서 차에 내비가 있어도 거의 쓴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핸드폰 꽂아서 다니니까 뭐 훨씬 편하고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이제 옥스 단자라도 있었으면 카팩이 좀 소리가 깨끗할 텐데 요게 이렇게 좀 잡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차량이 이게 소리가 너무 커서 운행할 때는 안 들려요. 그래서 이것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요것도 좀 꼴보기 싫은 게 요거 한 10만원만 줘도 용품점 가면 요 순정 버튼으로 해서 요거 안에 연결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굳이 왜 뺐을까 싶어요. 옵션으로라도 넣던지 해야지. 그리고 여기 뭐 오토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스마트 키도 당연히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연식마다 가격을 맞추려고 넣다 뺐다 하는 것 같아요. 따로 이제 작업한 건 요거 이제 여기 조수석에 엉따가 없어서 요거 나오자마자 하나 작업했고요. 그리고 요거 강추 팔걸이, 요거 없으면은 운전할 때 허리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좀 신기한 게 분명히 폭은 아반떼보다도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내에 타면 굉장히 편해요. 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조수석에서도 앉아보면 넓고 굉장히 편해요. 아무래도 뭐 철판이 얇아서 그렇지 않을까. 하여튼 캠핑카는 어차피 조심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한번 보여드렸고요. 저는 요게 화물차다 보니까 처음에 좀 선입견이 있었는데 운행해보니까 실내 공간도 넓고 오히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승용차보다 낫지 않나 싶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캠핑 공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실내는 전문 리뷰어분들이 워낙 자세하게 다뤄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입구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입구에 슬림한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물티슈랑 이런 핸드타월 같은 거 넣기 딱 좋은 크기입니다. 여기 키가 많아서 이렇게 꼭 걸어둘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요거 바이 다이소. 이렇게 옆에 랜턴도 하나 달 수 있고요. 다이소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가스 경보기, 일산화탄소 요즘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요거 뭐 25,000원인가? 뭐 하여튼 3만원도 안 하는 거니까 요거는 무조건 꼭 달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산기. 얘는 하여튼 해만 떠 있으면 거의 만땅인 것 같아요. 맨날 캠핑을 나가지 않는 한 충전은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인 컨트롤 있고, 옆으로 이렇게 벙커에는 이불가지들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귀찮아서 온수 메뚜고 뭐고 다 집어넣는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슬림하게 있습니다. 이게 깊지는 않아서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슬림한 제품들 그냥 실어놓으면 이거 다 넘어지거든요. 이 안에 두면 더 안전한 제품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용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테이블. 이게 사실상 이 소나 모델의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는데 야외에서 피는 건 영상이 많아서 제가 따로 피진 않았고 오히려 저는 이제 실내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나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특히나 주택생활을 좀 오래 해서 이 야외 치사나 캠핑에 대한 로망이 좀 없기 때문에 테이블을 과연 많이 쓸지 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 이게 좀 불편해요. 있으면은 문 열고 닫기에도 조금 불편하고 좀 답답한 느낌도 있어서 좀 별로다 했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서 안 열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생수 안 그래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2, 30개 가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에는 뭐 양념통이나 티슈 여유분 그런 거 넣고 다니면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진짜 이 테이블은 소나의 시그니처라고 할 만한 아주 유용한 옵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이제 위성방송 셋탑박스나 노래방 기계 들어가던 곳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겠죠. 그래도 이제 공정상이나 이제 아니면 이제 수납함으로 쓰라고 놔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보드도 들어가고 이렇게 전원선 꽂을 수 있는 데랑 HDMI 케이블 하나 빼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이거 빼서 바로 노트북이랑 연결해서 TV랑 듀얼 모니터 해서 작업하기도 좋고 집에서 놀고 있는 덱스패드 같은 것도 갖다 놓고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오디오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연결된 요 뒤에 스피커 음질도 별로고 사실상 요즘 이런 오디오 쓰는 사람 없죠. 차라리 이쪽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오면 그걸 장착해주는 걸로 그러면 TV랑도 연결하기 수월하고 뒤에 스피커 공간도 수납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무진 캠핑카가 리뉴얼을 또 한다면 그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공식 라운드형 수납장 이게 진짜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가늠을 하실 수 있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수건이랑 휴지 그리고 전기 포트 그리고 이거 불판 전기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이쪽에 이제 주방 도구들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일회용품들이랑 비상식량 이렇게 꽤 많이 들어가죠. 전자레인지도 전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마음 놓고 돌리셔도 됩니다. 옆으로 냉장고는 보기보다는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웬만큼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전력은 진짜 조금 먹어서 그냥 항시 전원 켜놓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너무 세게 틀어서 여기 성에가 많이 꼈었는데 한 중간 정도로 해놓으니까 문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음도 잘 얼고 이렇게 잠금 장치도 있고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테이블 버전으로 해놔야 휴게소 들리거나 잠깐 쉬어갈 때 차 한잔 하기도 좋고 간식거리 먹기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게 고정식이 아니라서 운전할 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네이버 카페 저보다 먼저 사용하고 계신 선배님들한테 조언을 구했더니 이렇게 압축봉으로 해결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조 테이블도 마땅히 놓을 데가 없었는데 저렇게 압축봉으로 같이 고정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 다음 이렇게 테이블을 접어서 침대로 변환을 하는데 이 테이블이 약간 작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 의자를 받쳐주면 좀 더 안정감 있게 변환이 됩니다. 침대로 변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넓죠. 안마까지 쳐서 딱 수면 모드로 해봤습니다. 이 보조 의자는 이렇게 접이식이라서 받칠 때 높낮이도 맞출 수 있고 또 이렇게 접었을 때 부피가 완전히 줄어들기 때문에 보관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이렇게 4명이 둘러앉는다 치면 이렇게 의자 하나만 빼줘도 훨씬 편하게 둘러앉을 수 있겠죠. 요거는 뭐 광고였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캠핑카에서 쓰기에 아주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서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에어컨. 캠핑카 업체들이 처음에 가정용 달기 시작할 때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싶었는데 왜 가정용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전력을 진짜 조금 먹고 엄청 시원합니다. 이 차가 작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엄청 시원하고 또 얘는 어차피 주행 중에는 여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은 보일러 D5 옵션 적용돼 있어서 여기 히터, 온수매트, 바닥 난방 다 가능하고요. 실내는 워낙 좁아서 난방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예상처럼 잘 되는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뜨거운 물이 정말 잘 나오더라고요. 초기 가열 시간도 길지 않고 2명이 연속으로 샤워해도 물 온도가 전혀 떨어지지 않을 만큼 잘 나옵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온수로 샤워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모텀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이 욕실 겸 화장실 때문입니다. 사실 이게 아니라면 스타리아나 렉스턴 기반의 캠퍼들이 실내 주차장도 들어갈 수 있고 속도 제한도 없어서 기동성 면에서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모텀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대망의 욕실 겸 화장실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화장실 크기 기준은 포타포티를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빼시면 이 정도 공간 나오기 때문에 샤워를 불편하지만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할 건 다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욕실 크기가 궁금하셔서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조금 영상마다 다를 거예요. 요게 예전에는 요 냉장고 옆으로 싱크대까지 있었더라고요. 지금도 옵션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화장실 공간이 조금 더 좁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너무 좁지 않나 싶어서 지금 현재 하실 분들도 싱크대 옵션은 넣으실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캠핑카 운영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는 물펌프. 요거 물을 쓸 때 물펌프를 이렇게 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소리가 엄청납니다.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스텔스 차박을 한다든지 그럴 때 옆에 누가 있으면 요 물펌프는 좀 쓰기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요 물통을 쬐끄만 걸 하나 갖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안에 물펌프가 내장된 휴대용 전동 수전이 팝니다. 이걸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정도 소음이면 뭐 저녁에도 충분히 써도 되기 때문에 샤워까지 못하지만 이걸로 세수나 양치까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장점이 이 정도 통은 어디 가서 좀 물을 받아도 눈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휴게소나 주유소 들렸을 때 한 통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 걱정도
좀 덜 수 있죠. 자, 이렇게 실내도 다 보여드렸고요. 쏜사리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 330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사용법이나 영상으로 뭐 보고 싶은 거 있으시다 그러신 분들도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모아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 이 친구랑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좋은 거, 재밌는 거 열심히 찍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렀는지 확인하시고 그럼 안녕.